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이가 뭐 주말에 무슨 토크 콘서트를 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다. 한동훈, 그럼 네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한 건 어떻게 설명할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배신한 건 어떻게 설명할래? 김종혁이 당원권 정지 2년 공고받았는데 이자가 장 대표가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해산까지 요구한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그냥 두진 않겠죠. 이런 따위의 쓰레기 같은 말들을 이것들이 모여서 뱉어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교육 현장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계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당의 여러 의회 폭거가 있었지만 그 폭거는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풀었어야 옳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작년 12월 3일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래서 국민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달라. 그리고 그 변화를 응원해달라.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는 않겠다. 변화하되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변화하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취임 후 지방선거까지 딱 9개월 남았던 시점에서 앞에 4개월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남은 5개월을 외연 연장에 쓰겠다는 생각이 취임 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발언하고 연설하면서도 1.23 계엄을 사과하거나 또는 단계 사퇴를 대충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 특히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변화하되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하겠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 변화하겠지만 변화할 땐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는 않겠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연설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각오와 결기를 잘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당원 혁명을 시작하다. 뉴데일리가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해 2023년에 91만 명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효과겠죠. 그런데 지난해 한동훈이가 총선을 말아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다음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어진 대선에서 김문수가 패배하는 그 4개의 사건적 계기를 통해서 70만 명대 초반까지 급락해버렸어요. 불과 1년 사이에 한 20만 명 정도가 책임당원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할 때 책임당원 숫자가 75만 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승리하고 나서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만 아닙니까? 이 3개월여 만에 20만 명 이상의 책임당원이 급증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도 장동혁 효과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책임당원이 된 20여만 명을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신규 입당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 연령적으로도 우리 자유파 정당의 고령화와는 달리 새로운 자유파 이념으로 무장한 20대, 30대 젊은 층이 대거 입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1, 2, 3 계엄으로 계몽되고 각성된 청년층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의 배신자 분탕자들을 척결하고 장동혁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입당한다. 이렇게 입당의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에 또아리를 틀고 때로는 10여 년간 이 단물만 빨아먹고 있던 기득권 국회의원들, 이 자들이 새롭게 입당한 이 청년층 중심의 책임당원들을 보고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밥그릇이 깨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원 70, 민심 30으로 당원 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호영이가 그 대표격이죠. 이자가 무슨 대구시장 나간다고 껍죽대면서 당원 비율 높이는 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했는데 불과 3년 전에 이자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100만 당원이면 당십이 민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기도 했던 자입니다. 다 떠나서 주호영이는 대구 지역구 수상에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아주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당심 70, 민심 30 당원 개정을 주도해 왔던 나경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당심 70 이상 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다. 당내 기득권 철밥통들의 조직적 반발 때문에 잠시 숨고르게 했던 당헌당규 개정은 그대로 직진할 겁니다. 당헌 100만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 정당의 쾌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170만의 권리당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만 책임당원들이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더 뛰고 더 많은 책임당원들을 입당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당원 배가 운동과 당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특히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으로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당비를 낸 사람들한테만 투표권 주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더 많은 책임당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원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장동혁 대표가 당원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장동혁의 24시간. 총사령관이 소총 들고 소총에 착검까지 하고 백병전 전투의 맨 앞에 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의 단결을 끌어냈고 자유파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장동혁 리더십이 확고해졌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24시간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하면 제지당해요. 그 주제와 연관된 말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장동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24시간 무제한 토론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간중간 좀 힘든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천히 하세요. 힘내세요. 대표님 화이팅. 이렇게 의석에 앉아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당하고 내려오자 기립박수로 장동혁 대표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수가 자기는 뒤로 빠지고 부하들한테만 돌격 앞으로 그러면 사기가 끌어오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 등만 보고 따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래야 목숨 걸고 함께 나가지 않겠느냐.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런 믿음과 진정성을 보여줬다. 그 평가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불리하다, 안 된다. 그럴 때도 혼자 힘으로 그걸 뚫고 나갔던 게 장동혁이다.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장동혁의 뚝심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정도 뚝심이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실제로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중계한 국민의힘 유튜브, 국민의힘 TV는 그 24시간 동안에 6,000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장동혁이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당 관계자는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서고 있는데 친한계가 또 딴소리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들이 여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고 그래서 한동훈 똘마니들이죠. 어떻게 딴소리를 하냐. 박정하는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여튼 어찌됐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안 갖기로 했다. 되게 봐주네. 고마워 죽겠네. 박정아. 참 어쩌다가 이자가 이렇게까지 천박하게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동훈 똘마니 중에 하나는 한 대표가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단계 사퇴와 관련해서 그리고 당도 그냥 유감 표명 정도로 징계를 안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 하는 꼴을 보면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안 돼.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뜨겁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홀쭉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지치고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 타고 다리가 저릴 텐데 밤을 꼬박 새워 혼신의 힘을 다해 24시간을 버텨냈다. 장동혁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 김민수는 장동혁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었다. 온라인상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당대표를 원했다. 절대 지지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해냈다. 너무 긴 시간이라 눈이 아픈지 안약을 넣고 휘청이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
고성국의 숲에 제가 어제 장동혁이 해냈다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 사계절님,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당대표가 있었을까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명님, 밤새 간간히 확인하고 응원 댓글까지 달며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국민의힘 보수당에 이런 결계 있는 당대표가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니오SM님,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보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검은매님, 장동혁 대표가 우파의 등불이 됐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너무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해서 사실 솔직히 장동혁 대표도 100% 신뢰를 못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됐습니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북주사파 개딸 이재명 권력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는 투쟁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저것들 완전 쫄아 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을 상대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둘째, 당내 기득권자들과 한동훈 배신자 똘마니들에 대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보여줬다.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나를 거역하면 죽을 것이다. 당신들이 목숨 걸고 나와 함께 싸운다면 함께 가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척결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비판받아온 거 잘 압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장동혁의 24시간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의 24시간, 장동혁의 24시간. 이것이 왜 우리 정당 정치사에, 특히 자유파 정당 정치사에 획기적인 일대 역사적 사건이 되는지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동반 추락이 시작됐다. 에브리 리서치, 무슨 정치색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국정 운영 지지율, 이재명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49.1, 부정 평가가 46.9. 마침내 50%대가 무너지고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9, 국민의힘 38.3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2.9%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부정평가가 3.3%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반 추락이 시작됐다. 이 에브리 리서치의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여론조사 방식이고 응답률 2.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코스피 5천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무너졌듯이 환율을 어떻게든 방어해내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이듯이 이재명 지지율을 어떻게든 60% 50%대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개딸 권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반 추락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쌈박질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것도.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은 저 깊은 수렁에서 몸을 떨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골든크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그리고 이재명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그 골든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새해는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정통망법에 대해서는 뭐 이미 수많은 이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위헌 악법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해 왔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야 이거 이렇게 자꾸 밀어붙여서 나중에 위헌 심판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걱정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좌파 진영에서도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재명이가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걸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인데, 좌파 진영에서도 이재명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진보당,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의 제2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 공식 입장입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 참여연대도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 여당에서도 기권표가 나왔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다 기권했어요. 또 지분하게 다른 의원은 반대했어요.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도 언론 입틀막법 이재명이 거부해야 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석은 없지만 좌파 정당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의당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의 위헌성과 우려점들에 대해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일부 조항만 땜질하는 수준으로 최종안을 상정했다.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이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이 이렇게 법안 자체가 위헌인 수많은 위헌적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이 정통망법을 개정 강행한 것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파 다 잡았지. 종편 다 잡고 있지. 언론사 쩔쩔 매고 있지. 알아서 다 들어눕고 있지. 라디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이것들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날뛰는 것은 유일하게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내성이 생겼고 방어력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어느 유튜브를 보시든 팩트체크를 엄격하게 하면서 방송합니다.
허위사실, 무슨 음모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미 그런 정도의 면역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정권을 탈취한 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고성국 TV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파 유튜브들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것들이 공격을 안 해서 그럴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것들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 갖춘 이 방어력, 내구력, 이것 때문에 굶쩍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직격탄을 맞을 집단이 세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좌파 유튜브들이에요. 저것들이야말로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를 가지고서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어 왔던 자들 아닙니까? 저 좌파 유튜브들이 첫 번째로 직격탄을 맞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냐? 지상파 종편 방송들입니다. 저것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와 괴담을 유포해 왔습니까? 저게 방송입니까? 저게 언론입니까? 세 번째로 타격을 받을 집단은 보수로 위장한 족벌 언론들입니다. 저것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좌파들 눈치 보면서 부역하면서 온갖 허위 가짜정보,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저것들이 일거에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때면 해.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저는 지난달 같은데 김민석이가 저를 고소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김현지 관련 논평을 한 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김현지가 고소했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김현지 한번 보자. 김현지는 뒤로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김현지 관련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울경찰청 가서 조사받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1일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고성국 TV를 시작한 이래로 수십 건의 좌파들로부터의 고소고발을 당해왔습니다. 다 법적 대응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5년 넘게 광고 탄압 당했어요. 고성국 TV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바로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고성국 TV 무너지는 거 앉아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만만해온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껏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고성국 TV를 버티고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니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봤어 너네. 그리고 우리는 견뎌냈어.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겠지만 지금껏 있었던 어떠한 고소고발도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다 이겨왔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그 정도의 투쟁 과정에서 생긴 내성이 생겼고 내구력이 생겼어요. 이거 그대로 통과돼서 실제로 집행이 되면 제일 먼저 타격받을 좌파 유튜브들 그리고 지상파 종편 방송들 그리고 보수를 위장한 족벌 언론 부역자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유파 유튜브 하나 때려잡으려고 완전히 자기네 진영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테면 해봐라. 누가 먼저 죽나. 제가 오늘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가서 조사 받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오늘은 사실 그 말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갔다 와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라고 내일쯤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칼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죽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당심 70%는 자해라는 원성이 빗발치자 장동혁 미묘한 기조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서 또 장동혁을 압박하고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것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미묘한 기조 변화입니까? 이러니까 신문이 소설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그들이 희망하는 거를 기사화시키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야? 니거들은 어떻게든 이 족보 언론 니거들은 어떻게든 장동혁이 선회해서 한동혁 배신자들 손도 잡고 이준석이 같은 자들도 손도 잡고 그리고 당심 50, 민심 50으로 해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그러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 치기 쉬운 상황에서 족보론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장동혁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희망을 쓰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소설 쓰네라고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또 한동훈 단계 갈림길선 장동혁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장동혁이 고심하고 있다고 또 썼어요. 한동훈 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리위원장 선임이 아직 안 돼서 이거는 결국 장동혁이 한동훈을 척결할 것인지 축출할 것인지 그냥 놔두고 손잡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심이 안 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동혁이 망설이고 있는 고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친한계가 틈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 하면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 노고가 많으셨다 해석고 한지아라는 자가 바로 그 다음날 동지가 되자 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한계가 그냥 사과하자. 사과하고 장동혁이는 한동훈의 손을 잡아줘라. 이런 식의 이 황당한 절충안까지 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주변에서는 장동혁 주변에서는 웃기는 소리 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장동혁 대표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중론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중론이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면회 단계 문제 해결 약속해왔다. 내년 1월 중에는 칼을 뽑을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또 장동혁 대표가 직접 뭐 장동석,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 그런 질문을 기자들마다 집요하게 지금 장동혁 대표께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강해져야 할 시기다. 구체적인 연대는 시기상조다. 자, 국민의힘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강해져야 할 시기.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한동훈이 척결해야죠. 배신자 척결해야죠.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입당하는 겁니다. 장동혁이 연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200만 책임당원 시대로 밀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200만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100만을 넘어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입당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견제하고 있는 당을 바꾸고 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강 노선의 현실화를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직접 입당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고성국이가 아직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야? 예. 저는 지난 40여 년간 방송 언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방송사에서 물어보거든요. 당적 갖고 있냐 없냐, 당직 갖고 있냐 없냐. 네, 그래서 제가 40여 년간의 방송 언론 활동 때문에라도 당직이나 당적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껏 어떤 당의 당적도 가진 적이 없고 어떤 당의 당직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부터 당원 입당하고 책임당원 해서 전당대회 때 투표권 가진 당원으로 현장에 가서 투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적극적인 입당 캠페인을 통해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자족해서 멈추지 말고 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우리가 저 지긋지긋한 종북주사파 개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당원의 힘으로 장동혁 체제를 힘있게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 고민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